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노인성 식욕 부진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야 한다라는 박사님의 강의 내용에 무척이나 공감이 되는데요. 어르신들 중에 밥맛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또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근본은 음식에 있다. 먹는 것이 근본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자꾸 근본이 약해지는데 그때 식욕이 없다면 여간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은 79세의 여성이 되겠는데요. 배고픈 것은 느껴지는데 먹는 것이 당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인데 15일 전쯤부터 심하게 앓고 난 뒤로 이렇게 식욕이 없는 것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특징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어려운 병일수록 또 만성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인은 눈이 쑥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눈이 들어갔다는 것은 위장 기운이 없다, 위기가 부족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요. 즉 위장이 기운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위장 기운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바로 식욕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네, 연로하신 데다가 잘 드시지도 못하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불편해했던 다른 증상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억이 너무 딸려서 이런저런 주사도 맞아 보았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입맛이 전혀 없어서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느껴지는데 당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도 많이 먹지는 않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나 당기지 않고 기력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소변도 잦고 특히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속이 미식거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면서 빈혈이 있고 혈압은 오히려 약간 높은 편이고 기름기가 약간만 있는 음식을 들면 설사를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면 너무나 어지러워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노인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변 단소가 만병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변이 잦고 소변이 시원찮고 소변 마렵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노인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고갈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소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노인병 치료의 가장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소변이 잦은 것은 진액이 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액이 새면 바로 오장육부의 정기는 더욱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진액이 고갈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나는데 소변이 잦아서 진액이 새나가면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 안에 소변의 문제, 진액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관점에서 각병연수탕과 증선백출산을 녹용을 가해서 투여하였습니다. 여기서 녹용이라는 것은 선천이 허약해질 때,
선천을 돋궈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한약들을 노인분께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각병연수탕과 증손백두산이라는 약은 사실은 식욕을 돋구는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제를 복용 후에 몸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돌아왔고 기력도 좋아졌다고 하면서 너무나 약이 부드럽고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원래 밤에 자다가 여러 번 화장실을 갔는데 이번에는 한 번으로 줄었고 그래서인지 잠도 잘 자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쓰러지려고 하는 이런 현상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노인은 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끼만 잘 못 들어도 까부러지죠. 그래서 노인들은 무엇이든지 잘 드시게 해야 됩니다. 특히 고기는 양기의 운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고기를 조금씩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노인의 식욕부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다뤘던 것입니다.